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려면 그 누구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잠꼬대 같은 녹두리를 계속 늘어놓고 있다. 천안호 침몰 사건을 구실로 공명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천안함이 침몰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이 사건이 날조극이라며 발뺌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천안함 침몰 5년 후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철우 국방전문연구위원, 세종연구소 오경섭 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천안함 5주기가 다가오면서 북한이 연일 자신들의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나온 입장을 노동신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천안함 침몰 사건이 철두철미한 미국의 치밀한 정치 군사적 이해타산으로부터 고안되고 실행된 모략극, 날조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천안함 사건은 남한과 일본을 소나귀에 거머쥐고 세계 재패 야망 실현의 돌격대로 내세우면서 이 지역에서의 침략 무력 증강의 명분과 타당성을 부여하고 대조선 고립 압살 책동을 더욱 강화해 보려는 미국의 악랄한 기도가 실현된 조작극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어제는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하다면서 오이사 해제 조치 해제를 요구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거든요. 이런 북한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천안함 5주기를 맞이해서 그 현장의 바다의 안보 전선을 지키고 있던 희생 장병들의 그 어떤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아픔, 그걸 먼저 우리가 다시 잊지 말아야 된다. 네네. 그리고 그 교훈을 우리 안보를 더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승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북한이 발뺌하는 걸 떠나서 갑자기 그 키워드를 미국의 모략 날조국이다. 예. 이걸 자꾸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제2의 음모론을 증폭시켜서 이것을 이제 이 대한민국 사회의 국널 분열과 의혹을 증폭시키는 새로운 기제로 활용하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나름대로 북한이 이 천안함 폭침 도발을 기획할 당시에 그들이 의도했던 바가 바로 이런 겁니다. 도발 원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야간에 또 바다에서 그런 도발을 함으로써 이것을 계기로 말이죠.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이것이 사회를 혼란을 시키는 굉장한 그런 그 목적에 그 부합하는 효과를 톡톡히 얻었다고 평가한 거죠. 그래서 그 5주 기간이 한 지난 시점까지 이제 현재까지 국제사회가 입증한 국제공동조사단이 입증한 명명백백한 증거 앞에서도 그것을 수세적으로 이걸 방어하는 게 아니고 예. 새로운 차원의 오이사는 한 축으로 해제를 한 축으로 하면서 미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것을 상황을 복잡한 방정식으로 이끌어가겠다. 그래서 일부에서 아직도 제기하고 있는 그 의혹들을 다시 불씨를 살리겠다는 그런 선동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그 책략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당시에 이런 도발을 그들 나름대로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치명적으로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게 군의 입장에서는 작전 보완, 최전방 지역의 일정한 패턴으로 있는 그 천안함을 비롯한 초계함의 함정 루트가 그대로 공개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거의 기다리다시피 하면서 도발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그 비대칭 전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어쨌든 그 도발 침투 역량을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야 되고, 우리가 이런 거에 허를 찔렸다는 그 뼈아픈 그런 것이 군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북해 뭐 누가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그 낱말이나 어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수면 위에 밑에 있는 그 저희,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비판적 안목을 키워야 된다. 이 5주기 때 말이죠. 종합평가를 해보는 그런 우리가 성숙된 자세로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난의 화살을 미국에 돌림으로써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경섭 박사님께서는 그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뺌을 하는 건 북한 정권의 아주 오래된 기본적 속성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근본 속성이 김정은 정권이라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은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그걸 비밀리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가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조사단이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뺌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어떤 자신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북한은 아마 결코 자신들이 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어떤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보면 그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5년 전 당시 상황을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2010년 3월 26일 밤이었는데요. 당시 남북관계 상황이 어땠습니까? 남북관계 상황이 지금 매년 3, 4월에는 그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있고 그 마침 한 12월 전에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교체가 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남북관계가 이러한 군사적 도발로 이렇게까지 긴장이 고조될지는 몰랐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통상적인 수준의 초계 활동과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들이 그 잠수함이라고 하는 북한의 잠수함 전력은 그것이 노후가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세계 최고 수량으로 보면 세계 최고 네네. 78척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 72척인데 말이죠. 거기에는 뭐 반잠수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잠수정 내지 잠수함을 그렇게 다량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구체적 도발을 통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북한이 핵하고 미사일에 집중된 당시의 국제사회의 모든 그 관심과 이런 거를 떨쳐버리고 또 육상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도발, 통상적인 뭐 무장공위 남침이나 아까 뭐 사과 안 한다는데 김일성에는 그 도끼 만행 사건 그 사과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했던 그런 경력도 있는데 그렇게 도발의 행태가 명백백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자기들 나름대로 도발 뭐 기획팀이라 그럴까 작전팀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정찰 총국이 총괄 기획했다는 김영철 일당이 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모든 관심이 핵 미사일 등등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서해 바다에서 우리 그 해군 장병들이 북한에 대해서 모욕감을 줄 정도로 많은 해전에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연평 해전을 비롯해서 그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들의 보복 대책을 세웠는데 우리가 그런 그 정보와 작전 모든 것들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뼈아픈 교환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이 나중에 그 연평도 도발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5년 전의 작전 상황을 다시 되새길 필요는 없고 예. 어떤 상황이 어떤 도발 상황이 있으면은 우리 대한민국 미디어나 우리 전문가들이 우리 남쪽이 뭐를 잘못했는가 거기에 너무 관심을 많이 치중해서 이 점을 선으로 연결하고 그것을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허점이 많았다고 보여지는데 그거보다는 북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도발을 했는가 그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김정은을 비롯한 그 어떤 군부 매파 도발 주도 세력들이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어떤 군사적 모험주의의 성과를 인정받고 거기에서 북한 체전에서 득세하려는 그들의 의도도 일조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정보와 작전 모든 그런 그 도발 기획 역량을 자기들이 확인하고 그 이후에 또 연평도 도발 그 이후에 또는 미사일이나 핵실험 도발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가 바로 천안함 폭침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이 모험적으로 시행한 작전의 성과를 거둠에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잘못된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분석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정부가 이제 5.24 대북 제재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치를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구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정부는 두 가지로 대응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으로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천안함 폭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입장을 우리는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문제를 지금과 같이 정부가 취해왔던 입장과 동일하게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이 천안함 어떤 폭침 문제와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 그런 어떤 기본 입장을 취하면서 북한과의 어떤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북한이 자신의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5년 전에 차가운 바닷속에서 자식들을 잃은 유족분들일 텐데요. 여기서 천안함 46용사 유족협의회 박병규 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발뺌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심경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심정이야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가족들이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은 뭐라 표현할 수도 없고요.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일어나야 하는지 저는 어떤 때는 당황스럽고 염려스럽고 국가가 참 안타까울 그런 심정이고요. 전시도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유족의 마음이고요. 앞으로는 정부나 지금 뭐 전문가들도 이게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을 나누셨지만은 정부와 군 관계자도 알아야 됩니다. 이 안보라는 것은 99% 가지고도 안 되고 100% 안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진정한 자주국방이 되어질 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네, 99%도 아니고 100%의 안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혹시 다른 유족분들의 근황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뭐 각처에서 뭐 제주, 부산, 뭐 강원도 각처에서 나름대로 살고 계시지만은 그분들을 뵐 때마다 미망이나 부모나 자녀들을 볼 때 늘 안타까운 마음을 저는 갖고요. 네, 또 뭐 1년에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뭐 몇 번들 모여서 만나기도 하지만은 또 지난해는 동해에 그 두 용사의 이제 흉상 제막식도 있었고 뭐 또 현충일에 걷기대회와 추모마켓 뭐 이렇게 해서 또 한 2주간 바쁜 또 일정을 가족들이 소화했고요. 내일 또 행사 준비 때문에 오늘 지금 대전 유성에 다 가족들이 모여서 또 있는 상태고 나름대로 뭐 살고 계시지만은 늘 마음속에는 참 자녀, 뭐 남편, 아버지의 어떤 그런 그리움이라든지 그런 애통함과 비통함이 뭐 계속 뭐 이게 주기를 떠나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아픔이 없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여전히 발뺌을 하면서 사건이 미국의 날조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뭐 정부도 못하는 것을 뭐 개인이 뭐라 뭐 말할 수는 없지만요. 그동안 그 서해 5도죠. 그 NLL이라고 하나요? 그 NLL을 통해서 많은 그 침범과 무력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연평해전, 2연평해전 많은 사상자를 내고 그쪽도 피해를 입고 또 연평도 포격 도발, 천안함 폭침, 또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라든지 뭐 무인기를 띄워보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한 번 뭐 사과하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했다고도 않고 그리고 진정성도 없으면서 5.24 조치를 무조건 해제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오히려 조건 없이 그들이 대화에 응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국제사회와 정부는 뭐 하고 계시는지 나는 도대체 뭐 전문가들이 뭐 방송 언론에 맨날 나와봐서 떠들어 보셔봐야 지금까지 뭐 아무런 그 진전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남북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민간 교류도 하고 또 관광을 통해서 서로가 교류하고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문화 예술 교류를 통해서 얼마든지 같은 민족끼리 왕래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렇게 담을 쌓고 대화도 않고 계속 저렇게 침략만 하고 하는 걸 볼 때 참 안타깝고요. 재발 방지 약속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네네.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방금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재발 방지 아니 약속을 해야 되죠. 사과를 해야 받는 거 아닙니까? 예예. 아무리 국민들도 정보 조사도 믿지도 않고 불신하고 이거를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문제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렇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군이나 국방부나 정부는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이 남북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여야 진보 보수 뭐 동서화할 거 없이 다 힘을 쏟아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지금 굉장히 나라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야 되는데 불신하고 안 믿고 그렇군요. 네? 시간이 지나도 이제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답답함을 느끼시고 또 정부에 대해서도 당부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천안함 46용사 희생이 잊혀져서는 안 되고 또 같은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병규 천안함 46용사 유족협의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정부의 발표는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서 침몰됐다라는 거지만 이것과는 좀 배치되는 주장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바다에서 발생하는 그 각종 해난 사고라든가 특히 그 수장된 그 함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사실관계 확인이 되기 전까지 관심은 증폭이 되는데 온갖 추측과 억측과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나오는 그 사실 팩트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불일치가 있었고 그 당시에 국방부라든가 제2함대 사령부 그다음에 천안함과 인천 현지 또 천안함 현지 각종 이런 데서 다양한 예단 추측성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또 달라진 미디어 환경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급속도하게 퍼지면서 인식의 쏠림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당시 특별히 잘못했다기보다 어떤 그러니까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단하지 말라라는 것이 더 증폭이 돼가지고 북한이 안 했을 수도 있구나. 그 지역이 어떻습니까? 아까 박병규 유족협의회장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 지역 자체가 그 밤에 야간에 그 지역에서 사고 나는 걸 가장 먼저 혐의를 둬야 될 대상은 북한인데 그 당시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이런 인식의 혼란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팩트인데 그 팩트 자체, 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던 상황인데 지금 현재 국방부 대변인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천안함이 그렇게 두동강 난 그 현장을 보면 누구나 국제조사단이 아니더라도 과학적인 흡착물질 분석이 아니더라도 시뮬레이션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적의 어뢰에 대한 폭침 공격이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물증이 있고 그 당시뿐만 아니고 북이 쏘았던 우리나라는 하여튼 결정적인 순간에 그 북의 어뢰 잔해가 나오고 일본 그 번호가 나오고 말이야. 나중에 그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도 유사한 그 번호가 나오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오늘 마침 그 야당 대표께서도 그런 현장을 방문하고 이것이 북한이 명백한 도발이라는 것을 입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파를 초월하고 또 가장 그 아픔의 현장에 있는 그 유족뿐만 아니고 국가나 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말이죠. 우리가 마치 3.1운동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듯이 이 안보에 더 이상의 패배감은 없다. 그리고 더 이상의 당하기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나중에 그랬지 않습니까? 도발 원점, 지원 세력,
지휘 세력까지 반드시 충분한 응징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응징 태세를 갖추고 이스라엘식 그런 안보 태세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99%뿐만 아니고 항상 1%의 가능성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좋은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자꾸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숙했다라고 자꾸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남북 관계도 여전히 대립 관계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정부가 어찌됐든 북한이 이 남북 관계의 어떤 개선이나 대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에 호응해서 나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기본 입장을 취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음모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음모론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 퍼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어떤 해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음모론이라는 건 원래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더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북한과의 어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서 어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합리적 해결 방안, 여러 가지 어떤 해결 방안들을 도출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김철우 박사 그리고 세종연구소 오경섭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